달러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반도체주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테크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된 회사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 컴퓨팅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아웃퍼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사실 극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냐, AI가 아니냐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좀 양분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실제 수요도 제가 이제 반도체 쪽, 즉 메모리 쪽 수요를 보더라도 AI 관련된 DDR5 수요는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DDR4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전통적인 수요거든요. 이 수요는 계속 약세로 인해서 3분기의 가격의 흐름이 반도체도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DDR5는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DDR4 가격은 계속 좀 약세를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AI 쪽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트렌드가 지속된다면은 우리 한국 반도체도 AI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직접 SK하이닉스의 HBM3 샘플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러면 한국 반도체가 엔비디아라든지 AMD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도 지금 뭐 우리가 기대를 해봄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따라간다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같이 간다? 뛰어가는 말에 같이 탄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엔비디아든 뭐 AMD든 그 GPU에 HBM이 바로 같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GPU와 HBM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죠. 그러니까 파트너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는 서로 협력해야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넘어선다기보다는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떤 그런 어떤 밸류를 창출하는 방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테로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종 컴퓨팅인데 엔비디아 외에 다른 많은 회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느 미국 증시에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관련된 이 컴퓨팅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초기 구간이다 보니까 범용 GPU인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뭐 DGX H100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슈퍼컴퓨팅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은 뭐 다른 자체 이 TPU나 NPU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자체 이 NPU, 즉 이 AI에 관련된 칩들을 만들 겁니다.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 그거는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비즈니스에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사실 이제 아무리 많은 AI 회사가 생기더라도 메모리는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컴퓨팅 한 거를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처리를 해주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 DRAM이고 DRAM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3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 중에 2개 회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흐름에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뭐 사이클도 좋게 보시는 것 같고 AI 반도체 수요도 좀 늘어날 거라고 계속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은 뭐 재료, 장비, 비메모리 쪽 이제 너무 다양하잖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이제 항상 저희가 캐펙스를 줄이고 이제 감산을 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그게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면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면 다시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투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소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장비나 소재들 소부장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소부장 보고 싶다 그러면은 후공정 쪽 그리고 이제 TSV나 아까 TSV가 이제 트루 실리콘 비어라고 해서 그 D램을 이렇게 적층할 때 구멍을 파서 연결시키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TSV 공정 그리고
HBM 관련된 백엔드 공정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공정 쪽 TSV 공정에 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네. HBM 관련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사실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반도체주들을.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번엔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향후 또 금리를 올린다면 성장주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이클과 네네. 상관없이. 그러면 연준의 행보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글쎄 연준은 연준이고 사이클만 일단 보고 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좀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타이밍 잡는 것도 궁금해요. 네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타이밍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타이밍 잡는 건 정말 어려운데, 사실 어떻게 예상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게 사실 그 사람, 어떤 그런 페드 연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차라리 대응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접근이 좋은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아마 IT 수요는 안 좋다고 시장이 우려를 할 거고 주가가 빠질 수 있겠죠.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왜냐하면 사이클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지금 겨울인데 봄에 올 건데 봄에 꽃샘추위가 한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봄이 좀 그게 늦게 올 수도 진짜 있습니다. 겨울, 근데 다시 겨울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에 생긴다 한다면 그게 진짜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연준의 행보를 보고 결정해도 그렇게 늦진 않는다. 사이클은 이미 좀 탔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봄의 시기가 오는 게 좀 늦어질 뿐이지 안정적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